요즘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한 선언 하나가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마지막 세대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선언에 담긴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문장 잠시만 생각해 보실까요? 이건 그냥 나 애 안 낳을 거야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한 가문의 역사를 바로 내 대에서 의도적으로 끝내겠다는, 정말이지 생각하면 할수록 충격적인 선언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극단적으로 보이는 선택 뒤에 숨겨진 젊은이들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과연 이게 모든 걸 내려놓은 체념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어떤 종류의 해방이라고 봐야 할까요? 마지막 세대라는 말이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대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걸 원해 해서 하는 적극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사회적 압박에 어쩔 수 없이 내몰린 결과물에 가깝다는 거죠. 이 관점 정말 놀랍지 않나요? 보통 우리 생각에는 가문의 대가 끊긴다고 하면 엄청난 비극이나 실패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남성은 대물림되던 가난이라는 끔찍한 병을 마침내 끊어낸 승리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쁘다고까지 말하잖아요. 와,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 무게가 정말 확 느껴지죠.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전쟁과 굶주림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대를 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세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그 생존의 사슬이 바로 지금 여기서 끊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을까요? 그 핵심에는요, 젊은 세대의 어깨를 그냥 짓누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바로 경제적 압박이 있습니다. 이 짧고 담담한 문장 하나가 지금 수많은 중국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그냥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평범한 삶의 출발선에 서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그런 현실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 현실의 간극을 보여주는 건데요. 과거에 결혼이라는 건 안정과 행복의 시작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수십 년 동안 짊어져야 할 빚과 책임의 시작으로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50만 위안. 이게 대체 얼마냐면요. 우리 돈으로 거의 9,500만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하려면 신랑이 이 정도 돈을 차일이라고 하는 예물로 신부 쪽에 줘야 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바로 다음 숫자를 보세요. 3만 위안. 이게 2023년 중국의 1인당 연간 평균 가처분 소득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9,500만 원짜리 차이리를 마련하려면 15년 넘게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한다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나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결혼증명서에 도장 찍는 순간부터 이 숫자들은 그냥 현실이 됩니다. 표를 보시면 주택대출, 차 할부, 기본적인 생활비 이것저것 다 합치면 웬만한 직장인 한 사람 월급을 그냥 훌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외부적인 압박 속에서 젊은이들은 내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이제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만의 좋은 삶을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성들의 시각에서 보면 결혼은 더 이상 너와 내가 만나서 더 나은 삶을 만들자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 삶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재정적인 함정, 그야말로 낭떠러지로 여겨지는 공포의 대상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건 또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성의 목소리입니다. 이분들한테 결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애써서 이룬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불필요한 부담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남녀 모두에게 결혼의 매력이 확 떨어진 이유가 너무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건 진짜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한 여성이 자기 남자친구에게 가족들이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해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현실적인 조언 같잖아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당신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포기해야만 한다는 냉혹한 현실 인식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전통적인 가족 모델 대신 선택하는 게 바로 이런 자유들입니다. 이 목록을 보면 명확해지죠. 이들에게 이건 포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 손에 쥘 수 있는 구체적인 행복과 자유를 향한 선택인 셈이에요. 자, 이제 이 현상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집단적인 선택은 단순히 개인들의 선택이 모인 현상,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자신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저항,
일종의 조용한 반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기회의 문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이 비교를 보면 확 와닿습니다. 부모 세대가 올라탔던 그 고속 성장과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이제 걷어차여버린 거죠. 좋은 대학을 나와도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 문장 하나에 지금 젊은 세대가 느끼는 그 깊은 괴리감이 다 담겨 있어요. 국가의 위대함을 외치는 거대한 선전과 한 개인이 자기 삶 하나 꾸리기도 벅찬 이 고단한 현실 사이의 엄청난 간극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단순히 이기적인 포기로만 볼 게 아니라 혹시 이 고통스러운 삶을 내 아이에게만큼은 절대로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 깊은 책임감에서 나온 가장 궁극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결국 마지막 세대를 선언한 이들의 생각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실패의 선언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비극적이지만 동시에 가정 책임감 있는 최후의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